얘기 나누면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확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꾹 다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해서 좋을 게 없는 거죠. 말해서 좋을 게 없다. 이미 그 관계가 약간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네. 갑을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속 시원히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한테도 잘못 배워도 안 될 것 같고, 김건희, 윤석열한테도 잘못 배워도 안 될 것 같고, 사면초가 근데 천공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천공은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언급도 안 했고, 근데 명태균 씨는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갈등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양쪽이 매우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 평론하시면 정치 현장에 이제 계시니까 제가 김정욱 박사께 요거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돈을 이제 6천만 원 빌렸습니다. 네.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예. 또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전직은 판사였고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3천만 원 두 번을 명태균에게 빌렸다. 그러면 그 돈이 진짜 무슨 돈이냐, 또 이 사람한테 왜 빌려야 하느냐,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빌린 거라면 수사를 해봐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자기 급여의 절반을 나눠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돈을 갚아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미래한국연구소에다가 또 자기가 예를 들면 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선거 비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공천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민태균이라고 명태균이라고 판단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천만 원이면 서로 공증각서 써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안 썼다가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빌렸더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눈 가리고 앙하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이제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수단이다. 네, 얘기 순서하고 약간 어긋날 수 있는 얘기 네.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시즌 2 같은 느낌을 받아요. 박근혜 탄핵 기에는 이제 우리가 거리에 나왔어요. 광화문에 나와서 그냥 난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눈빛 마주치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 정말 우리가 다 개미예요. 수많은 계기들이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댓글로도 참여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정보를 나눠서 지금 점점 세를 몰아가는 그 네. 한가운데 서 있어요. 요새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뉴스에 주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관심의 중심이 된 명태균이나 김영선 씨에 대해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 하셔서 네. 잠깐만 좀 견뎌주세요. 짧게 얘기할 테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인생관 문제인데 인생관. 네. 김영선 씨 보세요. 좋은 대학 나왔고 그분이 뜻이 정치였다 그러면 3선 4선 촥 승승장구했고 재산도 보니까 등록 재산이 170억이고 여러 가지 70억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 PD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이제 100억이 부모 건데 아주 예. 연로해서 시가랑 예. 마찬가지고 아. 본인 명의로만 70억이래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예요. 그 정도 됐고 나이가 6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외 여행 다니고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인심 쓰고 진짜. 명품 소비하면서 네. 재밌는 거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돈도 수돗물 있어. 드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근데 수돗물 듣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한테 네. 그 구박받고 추한 소리 듣고 왜 그러지? 칠불사에 가고 온갖 소리 하고 폭로를 한다. 제가 오래전에 TV 토론에 나왔던 김영선 씨가 기억이 나요. 오. 나름 똘똘하게 아주 또랑또랑하게 초기에. 그래요? 토론장에서 물론 국힘 쪽스러운 발언이지만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60 넘어서 정치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삶을 저렇게 누리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차하고 결국은 이 인생 말년에 말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망신당하고 있죠 지금. 그 아주 쎄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네. 지금 박진정님께서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욕은 진관웅님은 예. 권력욕은 죽을 때까지 못 버립니다. 마약이에요, 마약. 그게 아니 근데 추하게 저렇게 살 필요가 권력욕이 있냐고요.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처리 안 되는 거죠. 인생관의 문제인데 그냥 한없는
그 나이 70, 80이 돼도 돈을 더 벌려고 이미 돈이 많은데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덧 김영선이 세상에 많다고요.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만 해도 보세요.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고속도로까지 휘어가지고 더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과가 다르니까 전 달라요, 이거는. 인간의 종류 중에 다른 종류로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명태균 씨 얘기 하나만 더 하면요.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전모라고 하는 고위직을 들였는데 세상이 난리가 나고 결국 매일 언론에서 떨다 그 사람 쫓겨난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고졸이라는 거야. 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데 그땐 그랬어요. 뭐냐면 다 나름 엘리트들끼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어떤 이상 수준의 사람들끼리 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고위직도 하면서 이끌어가는데 이상한 모래알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게다 무슨 장인이 친일파다 해갖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모란 사람이 뭐냐. 고졸인데 이 세상을 꿰뚫고 있다는 거야. 네. 기가 막히게 전국을 현안을 짚어내고 정리하고 막 이래요. 네.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 번 봤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우리 학교는 아니고 타 학교 문예반장 하면서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비판이라는 논문을 쓴 친구야. 와.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 네. 지금도 작가로 활동해요. 그런데 얘가 뭘로 먹고 살았냐? 처음에는 서울대 그 사회대에 들어가서 법대 들어갈 애들 과외 공부를 가르쳤고 나중에는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법학 이론을 가르쳤어요. 네. 고졸이야. 지금 책도 한 20여 권 냈는데 그러니까 무학의 기이한 천재들이 세상에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명태균 씨 왜? 빠지면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데 제가 지금까지 이 쭉 흔적을 보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정규적인 정치 과정을 밟아서 어떤 지위에도 올라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이한 모습인데 딱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사를 꿰뚫고 있는 것 같고 생각지도 못한 데를 딱딱 짚어내면서 네. 탁탁 던져서 그냥 홀딱 빠지게 만든 그래서 김건희도 때로는 안철수도 속아 넘어간다. 심지어 이준석이나 김종인 선생까지도 확 빠지게 만든 그런 재주꾼이 아니었겠는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태균 씨는 국립대학을 학부 석사를 나왔습니다. 예, 그건 무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학이라는 게 아니라 외곽에.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는데 마치 정치권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했다.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네. 듣고요. 와,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많이 올려주시는데 지금은 이름 잠깐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안진현님, MJ님, 네. 그리고 공장홍님이시군요. 영어로 쓰니까 잘 못 읽겠습니다. 이제 한양진님, 여러분들 좋은 걸 고맙고요. 스픽스 99만인데 미리 100만 축하한다는 분도 계신데 일일이 소개 못 해드리겠고요. 오늘 빨리 달려야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합니다. 정말로 유명한 주진우 기자라고 아시지요? 네. 오늘 아침 뉴스공장을 보신 분들은 영상 잠깐 들었을 텐데 취재력이 정말로 만땅입니다. 직접 명태균 씨를 만나서 7시간 녹취를 했는데 그 내용 일부가 오늘 뉴스공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나는 그림자였어, 그림자. 그림자로 있어요. 몸에서 2m 벗어나는 그림자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사관과 하얀 거. 이거 파일을 아직 분리를 못했군요, 저희가. 아니, 얼굴 안 보여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나오잖아요, 여사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 거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코바나 콘텐츠예요. 네. 그 다음에 당선되니까 뭘 개방했는지 당선인 인사하러 오니까 코바나 콘텐츠를 받아주고 있는데 저는 뭐 어차피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연락 전화하고 자기 남들이 뭐 이준석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내가 이준석이 뭐 야단식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불사에 불러서 그날 매화는 왜 새벽에 심었어요? 우리 주지스님이 매화를 심으면 매화가 자원급제고 좋으니까 심었겠지. 그 칠불사 스님이 스님인데 얘가 이막 사주 이런 거 봐주고 전화해갖고 사주 봐주나 전화해서 오는 사람들 봐주고 이래가지고 좀 도력이 있는 분이요. 새벽 불공들이러 갔다 그 시간에 끝났어. 예. 그 스님인데 그 앞에 구례가 라는 데 있어. 구례가 그 매화축제를 해. 그 매화축제가 하기 며칠 전이야. 그러니까 거기 묘목이 꽉 있어. 그래서 거기 이제 아짜방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서 내가 한 보름을 있어요. 네, 그냥. 그래서 김영선도 오고 이준석도 오고.
자, 속에 담고 있는 걸 저렇게 이제 다 털어내는데 약간 과시욕도 있는 것 같고, 저게 설마 녹취가 되지 않을까? 카메라도 이제 발 아래로 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떠는 걸 보니까, 약간 일반 사람들 보는 느낌하고는 좀 김갑수 선생님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아니, 녹취하는 저는 당연히 알았겠죠. 기자가 예. 내려왔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발에 주목을 했는데. 네, 발이 왜요? 굉장히 당당한 듯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청산유수로 말은 하지만, 발이 다리는 계속 떨고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네. 본인도 이 전체 국면에서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어가나 온갖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딱 던지면 지금 온 언론이 명태균 씨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중심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걱정되면서도 막 그러는 건가? 여러 최종 가지 감정이 드는 귀착지는 거겠죠. 감옥을 가지 않겠어요? 최종 무슨 죄로요? 모르든 역적. 만약에 입을 잘못 놀리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